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의 도정 운영을 짚어봤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과 앞으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경남에 8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기업체 3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됩니다. MBC 경남 창원시 대중교통 기획뉴스. 오늘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도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도청 안팎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유죄 판결 뒤 권한대행 체제의 한 달여를 맞은 경상남도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정을 이끌고 있는 하병필 권한대행은 국비 확보를 비롯한 대외 현안과 코로나19, 태풍 등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경남도청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김 전 지사 시절 임명된 정무직 보좌관들의 사퇴와 관련된 갈등이 대표적. 사직 처리된 정무와 공보특별보좌관에 이어 성곽국이 보좌관이 연달아 사직서를 냈지만 나머지 10여 명은 거취를 밝히지 않아 내부 몸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추진한 도정 현안 보고에는 도의장 월권 논란에 휩싸였고 부산시의 지리산댐 추진 문건으로 예민한 물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경남 부산의 갈등마저 커질 조짐입니다. 하지만 하 권한대행은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행보에 무게를 둔 듯 예민한 사안엔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도청이 좀 서로 돕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업무 보고를 추진해야 되는지 좀 우려스럽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약 9개월. 하 권한대행이 남은 기간 지도력을 발휘해 내 외부 갈등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도정이란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회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창원 회사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이곳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침 증세를 보이다 지난 21일 확진됐습니다.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또 다른 회사 두 곳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처럼 창원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회사 3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모두 31명. 방역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지거나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집단 감염과 별개로 도하 3단계 하향 조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가 35.1명으로 4단계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3단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경상남도와 3단계 하향 조정 협의를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해시도 하향 조정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주춤했다 또다시 확진자가 90명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조정 하향을 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경남에선 창원 38명, 김해 11명, 진주 8명, 하동 6명, 양산 5명, 통영과 의령 각 3명 등 모두 8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 높은 날씨에 더위까지 더해지겠는데요.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 창원의 낮 기온은 26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의령의 경우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가 잠시 쉬어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서부 지역이 10에서 50mm, 동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밤에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이 24도, 함안은 23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2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은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외버스 업체인 김해여객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아침 6시 첫 차부터 당장 부산 사상과 김해를 오가는 노선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경상남도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김해 장유와 부산 사상을 왕복 운행하는 김해여객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11개 노선에서 하루 96차례 운행하던 버스가 오늘 아침 6시 첫 차를 시작으로 모두 멈췄습니다. 출퇴근을 비롯해 하루 이용객들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김해여객 노사는 체불 임금 청산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 등 체불된 임금만 3억여 원 수준입니다. 노조는 결국 파업 찬반 투표 끝에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개인당 약 1000만 원씩 체불이 됐는데 신용 불량은 물론이고 가정 파탄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여객의 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노선인 부산 사상과 장류를 오가는 노선에 임시 전세버스 7대를 투입하고 김해 지역 택시 부재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장류 농협에서 부산 사상 간 운행할 계획이며 아침 6시 2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총 37회를 운행합니다. 요금은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출퇴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창원에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개념인데요. MBC 경남은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짚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정영민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노선 조정권과 개별 노선제, 수익금 공동관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운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업체는 운행과 노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노선제 보겠습니다. 업체 9곳이 138개 노선에 공동 배차해서 승계 유치 경쟁을 벌이던 방식에서 한 개 업체가 한 개 노선을 전담 운행하는 방식으로 바꾼 만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송 수익금도 보겠습니다. 마창지 3개 권역으로 나눠 창원시와 업체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이제 회사는 버스 운행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준공영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50여 차례에 걸쳐서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 지원금이 얼마나 투입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시는 표준 운송원가 방식을 준공영제 이전부터 적용해 왔기 때문에 540억 원대인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재정 지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먼저 시행한 대도시들의 사례를 참고해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급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지급하고 부채 청산과 부정행위 시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부 조항을 만들어 차별화를 돕고 노사 모두 합의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의 행정에서는 저희들 경영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차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했던 문제시됐던 이런 게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저후 개선을 하면 우리 복지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시내버스 분담률을 2배 이상 높은 대도시 수준으로 올려 예산 지출을 낮추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민주평통 창원지회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제5기 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은 오늘 오후 3시 거창 북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하동 맛밤 생산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하동 율림영농조합법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2시 진주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에서 열립니다. K리그 U18 챔피언십 축구대회 16강전이 오늘 오후 5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무관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과 민주당 사천 남해 하동지역위원회가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해저터널은 국토균형 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해저터널뿐만이 아니라 국도 3호선 남해 창선 남동 확장과 사천 사남 정동 국도 신설로 인해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지리산권과 경남 경북,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어제 경남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지난달 새로운 취수원으로 산청 덕산댐 건설을 환경부에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시가 덕산댐 건설 문건 작성을 특정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규정한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취수원 이전을 포기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부산시와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SRT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해서 진주 창원의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지역 승객들이 고속철도로 수서에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TX 이용객들은 SRT보다 10%나 비싼 운임을 내야 한다며 KTX와 SRT를 통합해서 지역 차별과 운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어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 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판단이 맞는지 다시 점검해야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력한 지방 분권을 해나가겠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어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강기훈 국회의원은 창원 성산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강기훈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도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밝혔습니다. 밀양과 함안, 창녕, 의령 등 4개 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각 시군의 지역 주민에게 주요 관광시설의 입장료 등을 할인해 줍니다. 이는 최근 4개 시군의 생태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밀양시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창녕군 우포 잠자리 나라는 각각 50%, 함안군 입곡 국립공원 레저시설 20%, 의령군 벽계 야영장은 5,000원이 할인됩니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5명을 기록했으며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7년엔 도내 전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감사원의 예측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남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산청군으로 72.8%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통영시로 55.8%였으며 두 지역의 격차는 17%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취업자 중에서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청군으로 64.5%,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김해시로 12.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통영시로 4.6%, 가장 낮은 곳은 의령군으로 0.8%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3월부터 기후위기 영향평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용역을 마친 뒤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부터 기후인지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가을 멸치 어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짧은 장마와 적정 수온으로 남해안의 멸치알과 장어의 분포 밀도가 지난해 비해 각각 10.6배와 7배가 높게 나와 올가을 멸치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동 햇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은 배 주산지인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원황배를 시작으로 신화와 황금배, 추석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신고배 등 10여 개 품종을 10월 하순까지 차례로 출하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창원의 한 식당에서 선결제를 하며 희망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농협 경남본부는 도내 95개 모든 영업점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도 회원 기업들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복회 경남지부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일제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일 비대면 추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복회 경남지부는 내일 마산역, 창원중앙역, 경남도 보훈회관 등 3곳에서 경술국치의 자료를 전시하고 진주시청 앞과 거창구청 앞 광장 등에선 경술국치 로고를 새긴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김해 시가 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위험이 높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예약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해서 이동 편의도 제공합니다.